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전투기 몰살당할 초유의 사태. 아프간에서 대만으로 옮겨지는 미군의 시진핑 경악하다. 지난 24일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국뽕 맞은 중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구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늘 국뽕 치사랑 수치인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이미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인데 왜 러시아에서 수호이 57을 도입하느냐며 발끈하였습니다. 팔아주면 넙죽 절할 주제에 혀는 길어요. 매체는 러시아의 국영 복합 방산 기업인 로스텍의 빅토르 클라도프 국장을 인용해 중국은 24대의 수호이 35 전투기를 인수했으며 향후 2년 사이 수호이 35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아예 5세대 수호이 57을 도입하려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항공기 역사가 말해주듯 중국의 주된 목표가 기술 탈취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투기 개발사는 모방과 탈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젠11은 러시아의 수호이 27SK를 정식 면허 생산하겠다고 계약한 뒤 불법으로 부품을 빼돌려 만들었고, 최근 대량 배치를 진행 중인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 젠16은 러시아에서 대량 도입했던 다목적 전폭기 수호이 30 MKK를 복제해 만든 물건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정상급 4.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젠11T는 공교롭게 수호이 35 전투기를 소량 도입한 직후 탄생했으며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용 전투기로 알려진 FC-31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콕 집어 F-35의 기술을 해킹해 만든 짝퉁이라고 비난했던 기종입니다. 젠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중국이 동급의 수호이 57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기술 저치를 위한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주기적으로 국뽕 수액을 맡고 있는 젠20은 치명적인 엔진 결함을 갖고 있는데요. 당초 중국은 러시아제 AL-31F의 불법 복제판인 WS-10 엔진을 젠20의 엔진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지만 WS-10 엔진이 원형보다 추력과 신뢰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차세대 엔진인 WS-15를 개발해 젠20에 얻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WS-15 역시 개발 단계에서 몇 차례나 터빈 블레이드가 깨지는 등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중국은 젠20 시제기와 초기 배치분에 러시아의 AL-31F 엔진을 긴급 수입해 장착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WS-10C 엔진을 완성하여 젠20에 탑재하고 1, 2년 내에 WS-15 엔진을 완성해 젠20의 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엔진 문제에 있어 심각한 기술 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함으로 시작해 결함으로 끝나는 중이죠. 중국은 그동안 25존을 투입하며 젠20 엔진 개발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30톤 안팎인 수호이 27, 34톤 수준인 수호이 35에 비하면 젠20의 최대 이륙 중량은 39톤으로 기존의 수호이 전투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기체 중량 대비 형편없는 추력 엔진은 젠20이 설계 초창기에 지향했던 고속, 고고도 요격기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인해 기체 경량화에 실패하였고 고성능 엔진 확보에도 실패하였죠. 그냥 다 실패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군이 자랑하던 공중 기동성은 사실 알고 보니 우수한 것이 아닌 우스꽝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젠20은 동급 전투기 가운데 ing면 하중면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종입니다. ing면 하중이란 항공기의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ing면 하중이 높으면 그만큼 기체 중량 대비 날개 면적이 좁아져 양력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중에서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즉 중국이 수호이 57 몇 대 가져와 복제에 성공한다며 젠20은 고질적인 심장병에서 탈출하는 것은 물론 한 단계 향상된 전문 요격기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엔진 이스델리의 30 엔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이 엔진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방산업체 관리자의 입을 빌려 이 엔진이 탑재된 전투기를 소량이라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내놨습니다. 수호이 35 사례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러시아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무리 복제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불법 복제해 WS-10이라는 물건을 만들었지만 이 엔진은 실전용으로는 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원본이 123노트의 추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WS-10은 89 정도의 추력밖에 낼 수 없어 70% 효율밖에 갖지 못했는데요. 전투기 무게는 더 나가는데 엔진 추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속도와 항속거리, 연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 엔진은 비행 중 결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거나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때문에 중국 공군에서는 지난 2014년 WS-10 엔진이 장착된
젠11 전투기 인수를 거부했다가 지휘관이 수청당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참된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군요. 아무리 기술을 탈취해도 만드는 사람이 중국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기술을 빼앗기는 줄 알면서도 건네주려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5와 S-400 판매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굽니까? 시진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푸틴. 고성능 무기가 중국에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4천억 달러, 하나 47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러시아에 접근해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푸틴의 환심을 샀고, 이것이 수호이-35와 S-400 판매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돈맛 지대로 본 러시아는 이전보다 더 크게 부를 것 같은데요. 천연자원의 바가지 판매, 러시아의 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국 측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돈은 돈대로 잃고 기술은 기술대로 얻지 못했던 그동안의 중국 전투기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돈이야 이루면 되는 것이고 기술이야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니 큰 타격이라 보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중국 전투기 부대에 엄청난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대 전멸까지 이룰 수 있는 사태인데요. 바로 대만이 미국에게서 패트리어트3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예 미사일 기지까지 건설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중국 군용기들의 잇단 무력 시위로 대만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군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기지 건설에 나섰다고 대만 언론들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 등은 대만 공군이 북부 미야오리, 시우 지역에 패트리어트3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인 페이카이 2호 추진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만 국방부는 원점 타격용 미사일 양산을 위한 2천억 대만 달러, 8조 4천억 규모의 특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만 연간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환구시보는 아무리 무기를 사들여도 자멸만 가속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패트리어트3 도입은 중국 전투기 부대에 있어서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탄도 요격 가능한 패트리어트에 있어서 전투기는 일단 걸리면 사망입니다. 패트리어트 탄두의 폭약 중량만 무려 32kg으로 일반 공대공 미사일의 5에서 10kg 남짓한 폭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살상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적이 밀집 비행이라도 하고 있으면 한 개 편대를 한 번에 씹어 잡수시는 위력이라 중고고도 비행 중에 패트리어트에 포착되었다면 살아서 돌아갈 기대는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아무리 전투기가 구식이라도 미사일보다는 비싸고 전투기 조종사는 엄청난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 구식이 아군 자산에다가 공격을 해서 발생될 피해는 측정이 불가능하기도 하죠. 더구나 패트리어트3는 기존의 모델과는 완전 달라진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형인 1과 2는 공중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라 확률에 의존한다면, 후기형인 패트리어트3는 완벽히 요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의 성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개량한 3의 성능은 세계 최정상급의 지대공 능력이라 불릴만하죠. 특히 패트리어트3는 탑재하는 미사일을 완전 새롭게 개발했는데요. 미사일의 이름은 에린트로 로키드 마틴이 개발했으며 직경을 기존 버전과 비교하여 거의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 미사일 비행 속도가 비교되지 않게 빨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전투기의 기동력과 무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죠. 대만의 이러한 미국과의 연대는 중국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입니다. 20년 전 중동 무슬림 극단주의자를 최대 위협으로 삼았던 미국은 이제 중국으로 그 타겟을 옮겼습니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동시전쟁을 치르며 2조 달러 2338조 원과 미군 10만 명을 투입했는데요. 이제 그 물량들이 중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스스로 강조해온 가치 외교에 반한다는 비판에도 철군 결정을 고수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위협 재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을 빼고 더 큰 위협인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중국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아우라 불리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연일 아프간의 상황을 대서특필하며 항상 그 끝에 대만을 붙여서 말합니다. 중국 매체 연일 대만 압박, 아프간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것, 어제는 베트남, 오늘은 아프간, 내일은 대만, 과도같이 늘 아프간과 대만을 연계해서 브리핑합니다. 중국에 있어서 아프간 사태는 대만과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26일 우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무책임한 철수로 부담을 영내 국가에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바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신성 불가분한 일부분이고 미국이 불장난하다 재벌에 타죽게 될 것이라고 부들부들대었습니다.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는 대만과 미국의 연대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려한 것인데요. 현재도 대만의 육군 기지에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실상 주둔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육군 안보지원여단은 대만 북서부 신주 후커 지역에 설치된 육군부대 훈련 북구통합평가센터에 머물면서 대만 육군을 대상으로 전술훈련과 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대만의 미군 3만 명 주둔이라는 내용을 올리자 중국의 발칵 뒤집혀지기도 하였죠. 황구 15는 호들갑 떨면서 미군의 대만 주둔은 군사 침공 및 점령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전포고라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이 도입하는 패트리어트3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예전 1960년대 미군이 운용하던 나이키 허큘리스 미국 지대공 미사일 진지로 결정하기로 하여 중국을 당혹해 하였습니다. 대만은 이곳을 전면 수리하여 미사일의 신규 배치 및 연대 본부에 주둔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융한 진지로 개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방이며 엔진 결함으로 인해 기동력 문제를 앓고 있는 중국 스텔스 젠20 전투기 한 대 편대는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줘라. 여러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1960년대 3만 명의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며 중국을 바로 코밑에서 손바닥 들여다보듯 했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